2024년 여름, 미국 조지아주의 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줄지어 세워지고 미 이민국 단속 요원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였고 몇몇 근로자는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날의 영상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에 퍼졌고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업의 기술자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라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강한 미국을 외치며 외국 기업에 대한 고율 관세와 투자 압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간 신뢰와 자존심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외국 기업 투자 중 하나였던 현대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위험한 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곧 미국의 산업정책이 자초한 대형 참사로 기록됩니다. 공장에는 원래 400명 남짓의 한국 엔지니어가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미국 현지 인력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속당국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법원 영장에는 단 4명의 이름만 적혀 있었지만 그날 연행된 인원은 무려 475명. 그중 상당수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한국 공항에서 눈물로 맞이하던 장면은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경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보수 언론조차 이제 미국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썼고 삼성과 LG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내부 회의에서 미국이 과연 안전한 시장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투자 환영국의 이미지는 무너졌습니다. 현지에 남아있던 몇몇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단지 일을 하러 왔을 뿐이다.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급히 서울을 방문해 유감을 표했지만 이미 신뢰는 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 근로자를 가르치고 이후에는 자리를 넘겨줄 것이라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그 발언은 오히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그 말은 곧 너희는 일회용 인력이다 라는 선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한국 기업의 시선은 빠르게 미국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강한 미국을 외친 정책이 오히려 스스로의 산업 기반을 흔드는 아이러니.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의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라는 구할에 전례 없는 강경한 통상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해 10%에서 많게는 100%까지의 관세를 부과하며 외국 기업에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시장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책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투자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단기적 성과는 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 유럽의 기업들이 미국을 예측 불가능한 시장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공장에서의 대규모 단속 이후 한국 기업인들은 사실은 우리 차례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한 번의 단속이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것입니다. 삼성과 LG는 이미 미국 내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투자 확대 계획은 즉시 보류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잦은 규제 변경, 불안정한 노사 환경, 정치적 리스크가 모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 자본의 피난처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그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정치적 수사로 포장된 강한 미국은 결과적으로 불안한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었고 미국은 그 기술력을 이용해 자국 산업을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기술을 이전하면 언젠가 우리를 내쫓을지도 모른다. 그 의심이 커지자 기업들은 점차 시선을 북미 밖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캐나다와 인도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 달리 안정적인 세제 혜택과 인력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이미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공장 증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미국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자본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주요 방송을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는 미국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달랐습니다. 관세는 이제 보호막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시장을 떠나면서 미국의 산업 지도는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경 정책의 첫 번째 후폭풍이었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힘의 상징이 오히려 자국 산업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 재계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은 연이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가? 그동안 미국 정부의 러브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온 기업들에게 이번 사건은 배신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은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다음은 삼성일지도 모른다 는 소문이 돌았고 한국 본사에서는 투자 규모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한 임원은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주는데 대우는 마치 우리가 불법 이민자라도 된 듯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공장 근처에서는 이민국의 순찰이 강화되었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신분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 인력의 20%가 일을 멈췄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 차질로 이어졌습니다. LG 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 정치 변화에 따라 하루아침에 규제가 뒤집히는 나라다. 가장 분노한 것은 현대차그룹이었습니다. 직접 피해를 본 만큼 정의선 회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인도를 잇는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심이던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미국 언론에도 전해졌습니다. CNN은 현대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의 정책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여론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불안정한 정치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계는 정부의 새로운 무역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투자 안정성 점검위원회를 꾸렸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내 투자 환경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보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대기업들이 동시에 발을 빼기 시작하자 미국 경제계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한국 자본은 미국에 머무를 것이라 믿었던 시각이 깨졌습니다. 그 믿음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의 행동이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동맹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 자본의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단속 이후 공장은 멈춰섰고 그 거대한 부지는 마치 시간에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 대신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리고 생산 라인을 채우던 인부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역신문은 이곳을 조지아의 유령 공장이라 불렀습니다. 한때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며 지역 경제를 되살렸던 희망의 상징이 이제는 불안과 공포의 상징으로 변한 것입니다. 수천 명의 현지 근로자들은 실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들은 주문이 끊기면서 문을 닫았고 트럭 운전사들은 더 이상 부를 화물이 없어 도로를 떠났습니다. 그 여파는 동네 식당, 슈퍼마켓, 세탁소까지 번졌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지역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30명씩 오던 손님이 이제 하루에 2~3명뿐이에요. 공장이 멈추니까 마을 전체가 멈췄어요. 조지아주 정부는 급히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워싱턴의 답은 차가웠습니다. 기업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그 한마디로 지역사회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정치적 대결 속에서 주민들의 생존은 뒷전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트레일러를 팔고 다른 주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텅 빈 거리에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현대차 공장과 연계된 지역 내 산업체만 200곳이 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3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지방세수는 급감했고 학교와 병원의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단숨에 3배로 뛰었습니다. 미국 남부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던 조지아의 기적은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은 미국 정부가 내세운 미국산 보호정책이 초래한 자멸이었습니다. 국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외쳤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공장은 닫히고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슬로건이 붙은 공장은 이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지켜보던 한 미국 노동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던 그 정책이 결국 우리를 실직시켰어요. 밤이 되면 공장 주변은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바람만이
철제 울타리를 스쳤습니다. 이곳은 단지 하나의 실패한 공장이 아니라 미국 산업의 불안한 미래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미국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파는 곧 전 세계 공급망으로 번져갔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멈춘 순간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공급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하나가 멈추면 수십 개 협력사가 멈추고 그 협력사들이 납품하던 또 다른 산업이 흔들렸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급등했고 소비자들은 신차 대신 중고차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공급이 줄면서 생산 자체가 늦어졌고 미국 내 완성차 공장들의 가동률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보급률도 둔화되었습니다. 한때 친환경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부하던 미국이 정작 자국의 정책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물러나는 한국 기업의 빈자리를 신속히 차지했습니다. CATL과 BYD는 중남미와 유럽으로 수출선을 돌리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정책 불안정이 곧 우리의 기회라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 파트너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시장이 아니다라며 공장 신설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관심은 아시아, 특히 한국과 동남아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더 이상 미국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가 미국을 떠나면 미국은 단순히 투자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자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본 이동이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지배할 때 산업은 무너진다. 그들의 분석대로 미국은 스스로 쌓아올린 성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중국이 그리고 점점 성장하는 인도가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팔 벌린 환영을 보냈습니다. 법인세 감면, 토지 제공, 인력 지원 등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국 우선을 외쳤지만 세계는 조용히 미국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기술 파트너였던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글로벌 균형의 설계자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그 한 장면이 결국 세계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아 사태는 결국 한 나라의 정책 실패를 넘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을 자처했지만 그 자부심 뒤에는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바로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한때 미국은 투자자와 기술자들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안정된 법, 투명한 절차,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시장.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변덕스러운 관세와 정치적 계산이 지배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미국을 안전한 항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는 새로운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캐나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판단력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분노한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 기술의 주도권을 지키자. 그 판단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과 LG는 캐나다로, 현대는 인도와 동남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이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였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밀어낸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뒤늦게 위기의식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떠난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들은 해외 기업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관세 인하도 이민 규제 완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지은 벽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자기 고립의 함정, 셀필레이션 트랩이라 부릅니다. 세계와의 연결을 끊어내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조지아의 유령 공장은 그 함정의 첫 번째 징표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침묵은 사실상 세계 산업 질서의 경고음이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삼키면 산업은 사라진다. 이제 세계는 조용히 미국 없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녹색 산업 동맹을, 아시아는 기술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지아의 눈물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가, 관세가 아니라 협력이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투자와 인재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공백을 채우며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어두운 공장 한가운데에서 시작된 그 균열은 이제 세계 패권의 중심을 흔드는 파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강한 미국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날, 한국은 조용히 세계의 중심으로 걸어들어